여러분 왔습니다. 바로 신바람 바람 운셈이 왔습니다. 3강인데요. 우리 3강은 이제 삼국시대 왕들의 치열했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강, 4강, 5강만 잘 들으셔도 거의 50문제 중에 한 10문제가 여기서 걸립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10문제, 많으면 10문제 가까이? 한 8문제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잘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왕이 나옵니다. 여러 왕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왕들의 업적을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 최정성기 이끌었던 왕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고 지도까지 함께 더불어서 아셔야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의 왕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걸 알자면 그 나라의 정성기가 갑자기 올까요? 자, 그걸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100점을 맞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천재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떻다? 안 되잖아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이 강의 듣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강의를 듣고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강의도 안 듣고, 물론 혼자 공부하셔야 되겠지만, 공부도 안 하고 합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재가 아닌 이상 힘들겠죠. 그처럼 각 나라의 정성기는 오지만 그 나라 정성기 오기 전까지 바로 빠바바방 오는 게 아니고 다 그 앞에 왕들이 다져놓은 기반 속에 정성기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별 정성기를 구별하는 순서는 구별한다기보다는 정성기가 왔다는 증거를 보면은 딱 지도를 보면 딱 한눈에 봅니다. 한강이 어느 나라에 들어가 있냐? 한강을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정성기는 어느 나라다? 고구려입니다. 신라가 가졌다. 신라입니다. 그것처럼 한강, 선생님 그럼 한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한강 밑에 김포평야, 평야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평야지대가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요. 사람도 많이 삽니다. 살기 좋잖아요. 지금은 또 우리나라의 서울 인구 제일 많잖아요. 그처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한강을 가지게 되면 어떻다? 중국과 교류가 가능합니다. 왜? 중국은 당시 최강국이잖아요.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지 나라가 발전을 하는데 특히나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는 위쪽에는 고구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랑 교류를 하려면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것은 뭐다? 한강이죠. 한강. 한강에서 타서 서해안을 타고 가서 쌍둥반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이 아주 중요한데 그 한강을 놓고 삼국이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 고구려는 물론 육로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를 할 수 있지만 힘듭니다. 산지가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고구려가 또 어떻게 할까요? 한강을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백제랑 신라는 중국과 교류를 할 수가 없겠죠. 배 타고 갈 수는 있겠지만 배틀을 타다 보면 그 한강을 차지한 고구려군에게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중국과 또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도 확보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뭐다? 신라와 백제를 견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은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 뭐다? 그 나라의 정성기다. 요거를 머릿속에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의 최고의 정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공왕입니다. 물론 근초공 아까 말했지만 정성기가 바로 오지 않습니다. 그 앞에 뭐 고의왕이 고이 다져놓은 걸 바탕으로 뭐다? 근초공왕 때 정성기가 오는 건데요. 근초공왕은 뭐다? 뿌리, 최초의 뿌리가 됐던 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최초. 삼국을 통틀어서 최초로 정성기가 왔었다. 또 쉽습니다. 자, 백제의 수도는 외워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위웅사.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수도가 위례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도가 웅진, 세 번째 수도가 어디? 사비. 사는 어떻게 알아? 죽을 사. 마지막에 나라가 망할 때까지 마지막에 있던 수도가 어디다? 백제는 사비. 위웅사. 위례성이 어디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사람 잘 알겠죠? 송파입니다. 송파구. 송파, 강동 쪽이죠. 그쪽 가면 지금도 합니다. 한성 백제 축제 문화제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때 그 최근에는 이제 2AM이라는 가수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도 가서 와 좋다고 했었습니다. 아쉽게 여자 아이돌은 안 나왔었습니다. 그때. 자, 어쨌든 위례성은 그러면 어디다? 처음부터 백제의 수도는 처음부터 어디였습니까? 서울입니다. 뭐 의도하지 않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었죠, 선생님이. 정성기는 어디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한강, 수도입니다. 서울을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성기가 오는데 백제는 처음부터 어디였다? 수도가 서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국을 통틀어서 제일 먼저 정성기가 왔었고 그걸 주도했던 왕이 누구였다? 최초의 뿌리가 됐던 근초고왕이다.
최의 뿌리가 됐다. 근초고왕. 그래서 백제의 최고 정성기 4세기입니다. 4세기. 4세기인데 그러면 정성기가 100년 단위로 바뀝니다. 4세기 때 근초고왕, 5세기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강개토도왕 장수왕 때, 마지막 6세기 때 신라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제일 마지막에 정성기가 왔겠죠.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자, 가겠습니다. 왕이 이미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 부자 상속을 추진합니다. 즉 예전에는 선생님이 또 왕입니다. 또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선생님의 형제님의 동생에게 왕위를 줬더라면 이제는 뭐다? 부자, 아들에게 바로 주는 겁니다. 그만큼 왕의 힘이 뭐다? 강해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서기입니다. 역사책입니다. 이것도 간혹 나오는데 역사책은 뭘까요? 잘난 왕이 쓰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안 물어봐도 나 합격했다? 괜히 여러분들 다른 사이트 SNS나 이런 데 보면 자기 글귀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괜히 허세 부리잖아요. 맞죠? 나 이 비싼 거 이거 샀어. 이런 것처럼. 맞죠? 그처럼 정성기 왕이니까 내가 잘난 거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쓴 책이 뭐다? 서기입니다. 그러면 신라, 고구려도 다 뭐다? 자기 정성기 왕 때 뭔가 하나씩 합니다. 비석을 세운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맞죠? 자, 대외 활동은 이때 중요하게 나옵니다.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폐쇄합니다. 고국 원앙. 딱 이름부터 고구려 틱 하잖아요. 왕 이름이 맞죠? 고국 원앙은 고국 천왕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국 원앙은 뭐냐면 고구려의 왕인데 원망스럽게 죽은 왕입니다. 최초로 밖에서 죽은 비명행사한 왕입니다. 불쌍한 왕입니다. 근초왕이 평양으로 가자! 진격해서 어떻게?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 원앙을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지금 전쟁에서 갑자기 죽게 되죠.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휘청휘청거리겠죠. 왜? 국가 지도자가 갑자기 죽어버렸으니까요. 맞죠? 그걸 아셔야 되겠고요.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고구려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의 원수 백제. 이때부터 뭐다? 고구려와 백제는 뭐다? 원수관계입니다. 지금은. 맞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낙동강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요게 또 잘 나오죠. 중국의 요서, 쌍둥 지방.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규슈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외에 칠주도를 하사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뒤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백제의 4세기 정성기 주도입니다. 한강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백제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백제의 정성기 4세기구나. 왕은 무슨 왕이다? 근초공 때 왕을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쌍둥지방입니다. 쌍둥지방. 여기를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는 뭐다? 한강 유역에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의 무역항이죠. 여기가 핵심 지역입니다. 여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쌍둥지방 한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어디? 규슈입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뭘 줬다? 요 칠주도입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근초고왕이 줬지만 이게 아니더라도 뭐다? 백제의 대표적인 문화재 그러면 이 칠주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를 지고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사다리입니다. 타고 나무를 타고 휘 하늘로 가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오는 거다. 이라는 의미를 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최고로 치잖아요. 맞죠? 그러한 의미인데 엄청 디테일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여기 안에 다 엄청난 공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최고도의 기술입니다. 이걸 어떻게? 일본에게 줍니다. 누가? 근초고왕이. 자, 일본에 딱 가서 던져줍니다. 야, 칠주도 하나 해라. 당시 일본에는 어떻게? 흔히 속된 말로 팽태 말고 돌아다녀요. 거의 미개인. 칠주도 칼 주면 어떨까? 와, 수고해 하면서 난리 나겠죠. 맞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때부터 중요한 건 뭐다? 이때부터 백제랑 일본은 뭐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어떤 모드? 러브 모드입니다. 불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러브 모드. 뭐 때문에? 이 칠주도를 계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뭐다? 평양까지 진격해서 누굴 죽인다 그랬죠? 고구려의 원망스럽게 죽은 고궁왕이 죽게 된다. 그러면서 반대로 고구려와 백제는 뭐다?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 칠지도 꼭 아셔야 되겠고요. 일본 규슈에 진출했었고 일본 왕에게 주면서 당시 왕도 없었겠죠. 일본은 주면서 어떻게 한다? 뜨거운 열렬히 러브 모드가 됐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중간에 왕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계로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때 5세기, 6세기죠. 거의 6세기인데 이때는 정성기가 누구 때냐면 고구려한테 정성기가 넘어갔을 때입니다. 근초광 이후에 훨씬 이후의 일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구려에는 대표적인 왕이 누가 있었죠? 강개토 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좀 이따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장수왕이 뭘 하냐면
내려오잖아요. 남진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남진 우리 아빠 파파가 강기도 때문에 우리 파파가 어떻게 북쪽 땅을 다 차지했네. 나는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와 내려오잖아요. 맞죠? 내려올 때 그때 드디어 장수왕이 예전에 근초고 왕에게 당한 복수를 합니다. 백제의 왕 누구를 죽이냐면 괴롭게 죽은 괴로왕이 죽습니다. 누구한테? 장수왕한테. 그러면 그때 보십시오. 한강을 이러면 지금 장수왕 고구려가 한강을 지고 있을 때입니다. 아까 말했죠. 백제의 수도는 뭐다? 위웅사. 지금 한강을 뺏겼습니다. 그럼 백제는 어떻게 될까요? 집을 뺏겼잖아요. 이사 가야죠. 어디로? 웅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언제다? 웅진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령왕 때는 웅진시기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왕이 갑자기 죽고 이동하죠. 그러면 왕의 힘이 어떨까요? 귀족들의 힘이 이때 세지겠죠. 그래서 백제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이 무령왕 앞에까지. 이 무령왕 또 무령왕 앞에 동성왕이나 왕이 있었는데 이 왕 또 어떻게?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하고 그걸 바탕으로 무령왕이 즉위라는 그만큼 백제가 어떻다? 혼란시기죠. 혼란시기인데 그러면 무령왕이 딱 집권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왕을 외울까요?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외우겠죠. 부터 무너져가는 백제를 다시 중흥을 기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단 특별행정구역 22담로를 설치합니다. 이게 뭐냐? 백제의 중요한 지역 22곳에다가 무령왕의 친지들, 아들, 자식들을 어떻게 거기다가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어떻게? 지방 귀족들을 통제하는 거죠. 왜? 이 왕이 갑자기 죽으면서 갑자기 이사를 했잖아요. 맞죠? 갑자기 이사를 하니까 어떻다? 이거를 귀족들이 자기들이 힘을 세지게 하니까 이걸 억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22곳에 중요한 지역에 바로 친지를 보내서 귀족들의 힘을 억누르고요. 그 다음 중국 양나라와 교류를 합니다. 왜?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나 무령왕 야 귀족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은 니들 내 말 안 들어? 참 니들 웃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양나라와 교류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화재로 잘 나오는 무령왕릉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죠. 무령왕릉은 뭐다? 지금 보십시오. 그림 보면은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거잖아요. 벽돌 양식입니다. 원래 정통 삼국의 양식은 뭐다? 굴식 돌방 무덤, 돌무지 무덤. 고구려 백제는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인데 벽돌 무덤은 중국 스타일입니다. 어떤 나라 스타일? 중국의 남쪽에 있었던 양나라 스타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석이 또 발견되죠. 중요한 게. 지석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무덤이 누구 건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지석. 쉽게 말하면 이름표입니다. 이 무덤은 무령왕 거예요. 써져 있는 겁니다. 맞죠? 당시에는 사마왕이라고 했는데 이제 고급에는 이제 뭐 사마왕이 누구냐 업적을 찾는 건데 그건 무령왕인데 어쨌든 지석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거기서 나온 유물이죠. 백제의 화려한 미술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무령왕릉을 지키는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왕을 지키는, 쉽게 말하면 왕을 지키는 호위 같은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게 되면 다 뭐다? 무령왕릉에 나왔던 유물이고요. 또 이거는 백제의 유물이구나. 요걸 아셔야 되겠고요. 이 양직공도는 뭐냐면 양나라, 양나라에 직접 가서 뭐다? 공물을 갖다 바치는 그림입니다. 이 모습이 백제인의 모습이에요. 백제인의 모습. 즉 물건을 갖다 바치러 양나라 갔습니다. 그러면 양나라에 있던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백제 신화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뭘 갖다 바치 이런 내용을 쭉 쓴 겁니다. 맞죠? 그래서 웃긴 게 이 당시에 보면 일본 그림을 보고 일본 사신의 그림을 내면 일본 사신은 신발도 없습니다. 신발도 없고 턱수염도 막 드스드스 기르고 있고 그때부터 이미 문화적 퀄리티가 차이가 나죠. 맞죠? 자, 어쨌든 무령왕은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이러한 무령왕이 지금 기반을 다시 다졌습니다. 정성기로 가기 위한.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누가? 백제의 성왕이 마지막 백제의 정성기를 끕니다. 이 성왕은 어떻게? 번성왕. 마지막으로 백제 마지막으로 뭐다? 번성왕. 무령왕의 아들입니다. 즉 무령왕이 어떻게 할까요? 귀족들을 지금 억눌렀잖아요. 귀족들을 억누르고 어떻게? 왕의 힘이 강화되고 백제가 부흥할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 바로 성왕이 다시 백제의 붕송을 이끈 거죠. 이때 다시 보겠습니다. 수도 위옹사. 급하게 웅진을 옮겼습니다. 이사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거죠. 여러분들 갑자기 드라마 보면 집이 망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빨간 딱지 붙잖아요. 따다다다 붙으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그때 나갈 때 집을 제대로 고르고 나갑니까? 일단 급한 대로 살아야 되니까 집을 아무 데나 잡지 않습니까? 그처럼 웅진을 급하게 이사하다 보니까 수도로서 접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령왕 때 기반 다져놓은 걸 바탕으로 그의 아들 성왕이 어디로? 마지막 사비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 그거잖아요. 집 잘 살면 뭐다? 이사 가려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사비를 옮기게 되고 쉽게 말하면 부여죠, 부여.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 이사 가면 어떻게 하나요? 집을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그래서 나라 이름을 뭐다? 국호를 남부여로 바꿉니다. 왜 부여냐? 옛날에 고구려의 고주몽이 어디 소속이죠? 부여에서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부여 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고주몽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대왕이 유리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류온조가 있잖아요. 맞죠? 비류온조가 원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디서 갑자기 툭 배다른 형이 갑자기 나와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바람에 비류온조는 어떻게?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백제는 뭐다? 부여와 고구려 계통 두 개 다 이어받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남고구려라고 안 했을까요? 당연히 언제? 이미 근초고왕 때부터 원수관계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장수왕 때 누가? 백제의 캐롭게 죽은 캐로왕이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남부여라고 했었다. 그리고 나제 동맹이 결렬됐었다.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요 흐름을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진흥왕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재밌는 게 이게 백제의 정성이 마지막 정성기를 이끌었던 성왕이랑 신라의 최고 정성기를 이끌었던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때랑 이게 시기가 맞물립니다. 맞물려요. 같은 시기의 왕입니다. 선생님 두 명이 정성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때 한강 누구 거다? 신라 겁니다. 신라 거. 이게 참 무슨 말이냐면 한강유역 원래 누구 거죠? 제일 처음에? 백제잖아요. 여러분 TV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여자 주인공 이런 비련의 여주인공이 집이 다 날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두고 봐. 나 복수할 거야. 저 집 다시 되찾고 말 거야. 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똑같습니다. 백제도 뭐다? 나의 옛날 수도 한강을 되찾고 싶겠죠. 그러니까 성왕 때 마지막으로 번성했던 이 성왕 때 힘이 세지니까 당연히 어딜 차지하라고 할까요? 한강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미로 보고니까 어떻게? 신라와 함께 가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어서 고구려를 설명 한번 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제 동맹은 뭐냐면 신라와 백제의 동맹인데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이때 성왕 때 뭐다? 일본의 불교를 전파하기도 중국 남조와 계속 중국과는 교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백제금동 대학론인데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시험에 워낙 잘 나와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교와 도교의 모습을 같이 삼고 있는 모습이죠. 산이 있고 새가 있습니다. 맞죠? 도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꽃이죠. 연꽃. 연꽃은 불교잖아요. 불교. 그래서 불교와 도교가 같이 섞인 거고 백제의 고도의 기술을 보여주는 건데 이 성왕이 죽은 후에 그거를 기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위도강이 이제 만들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전해지는 백제금동 대왕론입니다. 잘 나와서 한번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왕은 이것으로 끝이 났고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로 가겠습니다. 요 성왕과 요거는 좀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강개토 대왕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다. 외울 거 별거 없습니다. 영락, 일단 독자적인 연호를 우리나라 최초로 씁니다. 영락은 뭐냐면 영원히 즐기겠다. 잘 나가니까요. 맞죠? 나는 영원히 이거를 즐기겠다 해서 영락의 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큰 왕이다. 나 최고의 번성한 왕이다. 태왕 또는 성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다시피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만주일대와 요동지방 확대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잘 나오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합니다. 네모랑 요청. 자, 요거 한번 지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모랑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백제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강개토 대왕 때 신라를 공격하는데요. 이때 혼자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 백제랑 일본은 무슨 관계다? 실제도 순대부터 러브러브 모드죠. 백제와 일본이 연합을 해서 신라를 쳐들어갑니다. 신라가 당시 정성기가 제일 늦게 온다는 말은 그전에는 힘이 제일 약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 하나만으로 감당하기 힘든데 일본까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미쳐버리겠죠. 당시 왕이 누구냐? 내무랑입니다. 그래서 내무랑 생각합니다. 이거 힘들어. 못 버티겠어. 그래서 어떻게? 당시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에게 어떻게 한다?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내무랑이 어떻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형님, 강개토 대왕 형님,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했을 때 강대왕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기병을 이끌고 딱딱딱딱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떻게 하나요? 백제군 박살냅니다. 일본 애들 박살냅니다. 특히 백제는 도망가도 일본은 어떻게 도망갈까요? 배를 타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내려오는데 강개토 대왕이 집요합니다. 해안가를 다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신라 밑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가야로 도망가죠.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일본 애들이 가야로 도망가는데 강개토 대왕이 멍 때리고 있던 가야까지 공격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초기 가야였던 누가? 금강가야가 이때 연계되는 거죠. 이때 금강가야가 가야의 최고의 맹주였는데 폭삭 망합니다. 이때 강개토 대왕 공격에.
그러면서 가야의 주도권이 어떻게? 마지막 큰 가야였던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때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면은 고구려가 신라를 그냥 놔둘까요? 간섭을 엄청 하겠죠. 사실상 신라를 거의 식민지로 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때 투입했던 병사를 어떻게? 고스란히 신라에 놔두죠. 그러면서 그러한 증거로 나오는 게 뭐다? 요 호명 그릇입니다. 요 그릇, 바닥을 보게 되면 요런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 글씨를 통해서 고구려가 신라에 간섭을 끼쳤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구나 하는 걸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호명은 무슨 의미냐면 호총이라는 신라 무덤에서 쉽게 말하면 고구려의 그릇이 나온 겁니다. 이걸 봐서 뭐다? 고구려의 영향력이 그만큼 신라에 크게 미쳤구나 하는 걸 또 증명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호명 그릇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자료 속속을 보시게 되면 호명 그릇 옆에 자료 속속 보게 되면 그 지문 보이시죠? 영락 9년에는 이거 정말 클래식하면서 시험 출제에 아주 많이 나왔던 그러한 사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요 사료 내용이 그거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요 내무랑과 이 전쟁 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했고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강개토 대왕이 기반을 다지고, 그러면 강개토 대왕 전에 기반을 다진 왕이 누구냐? 소수림 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말했죠. 정상에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누가 다져놓은 걸 바탕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수림 왕은 끝에 가서 잠깐 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드디어 그의 아들 장수왕이 집권합니다. 장수왕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장수해서 장수왕이죠. 90몇 살까지 삽니다. 이 당시에. 지금도 90몇 살 있는데. 그래서 장수왕의 아들 2명, 3명 있었습니다. 정말 똑똑했습니다. 왕이 계승 연습만 한 40년 하다가 죽습니다. 아빠가 안 죽으니까. 아들, 첫째, 둘째, 정말 다 죽습니다. 딱 똑똑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장수왕이 중요한 정책을 펼치죠. 바로 남진 정책입니다. 좀 이따 지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림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강이 지금 어디에 있죠? 고구려에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고구려의 정석이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지도가 나오면은 강개토 대왕 지도가 아니고 뭐다? 장수왕 지도입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원래 수도가 국내성이었죠. 국내성. 강개토 대왕 때 여기 위로 갑니다. 요동식 탔습니다. 근데 장수왕, 그의 아들 장수왕이 딱 즉위를 하고 보니까 뭐다? 우리 파파가 북쪽을 다 차지했네. 나는 어떻게?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도를 어떻게? 밑으로 내립니다. 자, 쉽게 말하면 수도를 밑으로 내리는 자체가 의미가 뭘까요? 내려가겠다. 남진 정책이잖아요.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강개토 대왕 때는 한강유역을 반만 차지했었습니다. 장수왕 때 뭐다? 한강유역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고구려가 어떻습니까? 최강국이잖아요. 중국까지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백제와 신라 어떨까요? 부들부들 떱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감당이 안 돼. 그러면서 이때 둘이 뭐다? 동맹을 맺게 되는 게 무슨 동맹? 나제 동맹이 되겠습니다. 이때 맺게 되는 게 신라와 백제가 맺는 동맹이죠. 쉽게 말하면 장수왕이 수도를 밑으로 옮기고 내려가는 게 어떻게? 백제랑 신라는 둘이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둘이 동맹을 맺는 게 뭐다? 나제 동맹. 이때 나제 동맹이 결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강개토 대왕 뒤 북쪽 땅 이거 내려가면은 이거 관리 어떻게 해요? 다행이라는 다행이지만 당시 중국이 어떤 상황이냐면 북조, 남조에서 남북조 시대라 그래서 나눠진 상태였습니다. 중국이.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치면 남한, 북한 아닌 것처럼 중국이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욕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남조랑 또 친하게 지내고 북조랑 또 친하게 지내고 둘 다 친해지면서 이렇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온 거죠. 이때 타서.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고 강개토 대왕도 강개토 대왕이 만든 게 아니고 그의 아들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원, 한강요 요 중원을 차지했다는 기념하기 위해서 뭐다? 장수왕 때 중원 고구려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었죠. 내가 잘난 거 어떻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했었구나. 이게 고구려의 끝입니다. 고구려는 요 두 명의 왕만 제대로 아시면 되겠고요. 특히 강개토 대왕 때 그 뭐다? 외를 도와서, 맞죠? 외를 도와서 했었던 거, 그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또 복습을 하겠지만요. 자, 이제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의 내무랑은 핵심 키워드가 뭐였을까? 아리가또 내무를 갖다 바쳤다. 누구한테?
강개토 대왕에게 왜 갖다 바쳤다? 백제와 왜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여기 있죠. 백제와 연합해서 신라를 침략하니까 강개토 대왕에게 헬프미 아 형님으로 모실게요. 도와주세요. 나라가 망하겠어요. 알았다. 고구려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간섭은 강화되고 아까 말했듯이 금강가야는 어떻게 된다? 쇠퇴하게 되고 쇠퇴하면서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간다? 대가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가야, 큰 가야, 마지막까지 컸던 가야가 가야의 마지막, 망할 때까지 마지막 맹주였다. 그리고 이때 김씨 성을 어떻게 하냐면 김씨여야 왕이 세습권을 확립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무랑이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고구려를 끌어들였지만 신라의 왕의 힘이 약합니다. 이 틈을 타서 고구려에게 요청합니다. 형님, 근데 저희는 왕의 힘이 너무너무 약한데 형님이 어떻게 좀 손 좀 해줘서 왕이 세습권 좀 확립해주면 안 될까요?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왕이가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습니다. 원래 박씨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석씨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김씨가 한 번 하고 그걸 어떻게? 내무랑이 부탁한 거. 아, 형님, 저희는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 다음에 김씨 또 하면 안 될까요? 강개도 기억나십니까? 근초고왕 언제 때? 근초왕 이미 4세기 때 백제는 부자 상속이 완성되잖아요. 고구려도 더 훨씬 강개동 이미 전에 이런 위대한 나라를 봤나? 박석김이 김씨 너 해! 그랬을 때 다른 신하들이 반박할까 못할까? 못합니다. 고구려 이미 얼마나 세. 그리고 또 요 틈을 타서 군장의 칭호를 이사관에서 마리간으로 바꿉니다. 요것도 잘 나오죠. 그래서 원래는 이때도 왕이라는 칭호가 아직 없습니다. 신라는 내물 마리간이라 그럽니다. 근데 편의상 그냥 내무랑이라 하는 건데 이상은 뭐냐면 자 왕을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떡을 씹습니다. 떡을 씹어서 떡이 찍힌 이빨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왕을 합니다. 얼마나 미개한 거야. 그걸 또 고구려에서 본 겁니다. 야 니들 뭐하냐? 뭐 이런 거지 같은 이빨수로 왕을 뽑아? 야 때려치아. 그래서 어떻게 마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맞죠? 고구려의 영향이 그만큼 강력했었다. 요거 시험에 아주 강개토 대왕과 호우면 그릇 증거로 나왔었던 거 맞죠? 그러한 걸 연계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무랑을 거쳐서 드디어 지증왕 때 정성기가 오시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령왕과 지증왕이 거의 1년차로 왕이 오릅니다. 서로 쉽게 말하면 백제든 신라든 무령왕이 때 다시 부흥하려고 하고요. 신라도 이때부터 뭐다? 정성기 단계 3단 콤보를 받습니다. 지정왕 어떻게 오냐?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왕. 다시 한번 어떻게? 지정왕 뭐? 나의 지식을 증명해서 안달이 난 왕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은데 힘은 없으니까 어떻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나라의 이름을 드디어 이때 신라. 사방으로 널리 우리가 중앙이 되겠다는 의미를 지금 신라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디어 이때 뭐? 왕으로 바꿉니다. 쉽잖아요. 이거는 나의 지식은 증명하고 싶은데 힘은 없어. 그럼 어떻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나라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이제부터 마리간의 우리는 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장풍속을 또 금지하기로 했었고 너무 잔인하다. 이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식을 증명한다. 힘은 없어요.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 시장? 선생님 지증왕이 시장을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수도 동쪽에 있는 시장에 쉽게 말하면 감독관을 둔 겁니다. 누가 사기를 친다거나 맞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시장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감독관 두는 거. 왜? 나의 지식은 증명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 건 없고 맞죠? 그런 걸 했었다. 그 다음에 우경입니다. 우경은 뭐냐면 이 지증왕 때 또 뭐다? 농사를 지을 때 소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에다 징기 끌고 지지지 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농사를 언제? 이때 지었구나. 이게 바로 우경이죠. 이것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발명이죠. 새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이때 뭐 그 고랑을 어떻게 소에다가 장착을 시킨 거잖아요. 이것처럼 뭐다? 지증왕은 뭐?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걸 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외 활동으로는 우상국, 울릉도입니다. 자, 나의 지식을 증명하고 싶은데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구려 공격 못하겠죠. 백제 공격 못합니다. 가야 공격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아무도 가지 않는 울릉도 독도를 점령하는 거죠. 맞죠? 그때 나라 이름이 울릉도가 우상국입니다. 이때 이사부로 하여금 점령했다. 고구려 이거 울릉도 독도 관심 없습니다. 백제 이거 줘도 안 합니다. 맞죠? 그러한 상황 속에 침착해. 우리 지증왕은 요걸 전번했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요거를 또 근거로 하나 들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증왕의 단계를 밟아서 드디어 이제 신라를 최고 정성기를 끌어가기 바로 앞에 흥했던 왕. 어떤 왕? 뭐로 흥했던 왕? 법으로 흥했던 왕. 법흥왕이 등장합니다. 순서대로 그대로 지증왕 다음에 누굽니까? 법흥왕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이 그 다음 왕입니다. 자, 법흥왕 때는 뭐다? 흥행했습니다. 뭐로?
법으로 흥행했던 왕입니다. 얘는 뭐랬냐? 쉽습니다. 율령반포. 지금으로 치면 이게 헌법이죠. 헌법. 법을 반포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를 공인합니다. 불교. 자, 불교는 신라에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처음에는 없겠죠. 그럼 그걸 어떻게? 누군가가 법으로서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불교 이제 믿어라! 누가? 법으로 흥했던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 이 불교는 나중에 불교에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때 다시 또 설명할 거고. 어쨌든 흥행하니까 어떻게? 나라 이름을 이제 고구려의 영락 이런 것처럼 독자적 영역, 권원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상대등제를 마련합니다. 상대등제는 뭐냐면 왕의 상대되는 사람, 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귀족을 이걸 왜 만들어줘요? 왜냐면 처음 만든 의도는 뭐냐면 법으로서 이걸 만들어서 너희들 이 내가 만든 법 안에 상대등이라는 법 안에서만 너희들 귀족들 놀아라. 쉽게 말하면 교육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대외 활동에는 뭐다? 금강가야입니다. 금강가야. 자, 어떻게 하냐면 가야는 지증왕 내무를 갖다 봐. 내무랑 때 원래 그 초기 때 가야는 제일 힘이 어디 누가 셌었죠? 금강가야였죠. 맞죠? 그 다음에 그 사건 터지고 어떻게?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금강가야가 쓸까요? 대가야가 쓸까요? 대가야가 세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흥했던 버프왕 때는 대가야가 아닌 금강가야를 이때 정벌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걸 바탕으로 드디어 누가?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왕이죠. 신라의 최고 정성기를 이끌었던 정복공주입니다. 거의 뭐 근초고왕, 그 다음에 뭐 장수왕과 버금가는 진흥왕이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개국, 새롭게 나라를 열었다. 개국, 대창, 흥창이라는 연호를 쓰게 됐었고 스스로 또 황제 비교, 태왕짐이라고 이거 강계도장도 비슷하죠.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죠. 청소년 집단을 화랑도를 국가적 주식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화랑도는 쉽습니다. 아니 화랑도는 정성기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나요? 파워, 힘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 힘의 기반을 뭐다? 화랑도였는데 원래 화랑도는 학교로 치면 원래 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였던 걸 어떻게 이제 정규 학교 과목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화랑도를 통해서 무력비산을 통해서 엄청난 대외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한강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한강 그 지역에 땅항성을 짓게 돼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중국이랑 직접 교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심지어는 고구려까지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가야 중에 남았던 가야, 마지막에 최고로 강했던 가야, 누구? 드디어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그 앞에 버프왕 때는 뭐다? 대가야보다 힘이 약했던 금강가야를 정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책을 써야 되겠죠. 국사라는 책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너무너무 잘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복한 지역에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어떻게? 내가 여기 왔어. 나의 이런 업적을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비석을 세웁니다. 그게 뭐다? 진흥왕이 직접 갔다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특히 대표적인 게 수율소도 쪽에는 북한산비. 맞죠? 북한산 순수비. 그래서 진흥왕 때 이러한 업적이 있게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지도로 보면서 한번 또 중요한 내용 한번 설명해야겠습니다. 이게 신라의 최고 정성기인데요. 보게 되면 요 북한산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을 차지한 기념으로 만드는 거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비석이 있는데 자, 이때 당시 진흥왕이랑 신라의 진흥왕이랑 성왕이랑 동시대 사람입니다. 둘 다 정성기를 이끌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서로 동맹관계였습니다. 동맹관계. 낮의 동맹관계잖아요. 낮의 동맹인데 성왕이 한강을 차지하는 욕구가 더 강할까요? 신라가 더 강할까요? 신라는 한강이 중요한 건 알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욕심이 그렇게 없어요. 원래 내 땅이었던 걸 찾고자 하는 건 당연히 성왕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성왕이 주도를 해서 야 우리 힘을 둘 다 정성기 왔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한강유 차지하자. 그래서 군대를 입고 갑니다. 그때 진흥왕은 가만히 옆에서 구경합니다. 잘 싸운다. 대단한데 우리 팀? 그러면서 어떻게 성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이때 성왕이 잠시 차지합니다. 그때 진흥왕이 배신을 합니다. 한강 유역을 원래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진흥왕이 성왕 군대를 쳐버리고 왜? 둘이 치열하게 싸웠으니까 힘이 약해졌잖아요. 백제도. 그때 어떻게? 성왕 군대를 쳐버리고 한강을 혼자 꿀꺽 먹습니다. 성왕은 어떻게 될까요? 분노 폭발하겠죠. 실컷 다 했는데 진흥왕이 뺐으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이때 나제 동맹이 깨지는 겁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깨지겠죠. 그전 동맹이 졌던 거. 깨지면 성왕이 어떻게 한다? 나 복수해야 되겠다. 밟아버려 진흥왕. 그러면서 여기
관상성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로 군대를 입고 쳐들어갑니다. 신라 금성을 치기 위해서. 그때 관상 성왕이 이때 성왕의 자기 아들을 총사령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백제가 북수심에 불타 눈에 지금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상성을 실제로 신라가 뺏깁니다. 여기를 뺏기면 여기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금성까지. 그러면서 신라가 위기에 놓이는데 이때 어떻게 한다? 성왕이 자기 아들 승리했죠. 관상성 차지. 이거를 축하해 주려고 급하게 한 50명 호위병 좀 데리고 응원하러 갑니다. 쉽게 말하면 격려하러 가는 거죠. 가다가 안타깝게도 그만 신라군 매복했던 그 병사들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성왕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제는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백제가 다시 암흑기로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백제는. 그리고 이 당시 아들이 누구냐? 위덕왕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리기 위해서 아까 앞에 봤었죠. 백제금동대항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승리했는데 그냥 싸우면 안 되나요? 싸울 수가 없겠죠. 왜? 이때 과연 백제의 귀족들이 나를 계속 지원해 줄까 의문도 들고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틈을 타서 다른 귀족들이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힐 수가 있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퇴각하는 겁니다. 퇴각할 때 누가? 진흥왕이 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백제는 쇠퇴. 그러면서 진흥왕이 신라의 이 당시 최고의 정승기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성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국제법상 에티켓입니다. 왕이 죽으면 죽였으면 그 시체는 원래 그 나라로 돌려주는 게 에티켓입니다. 에티켓. 근데 이 신라 애들은 성왕을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이 당시 신라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성왕의 머리를 신라 궁궐 들어간 입구 쪽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계단을 쌓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신라들이 거기를 갈 때마다 계단을 밟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성왕 머리를 밟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백제균 억누른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구려가 문제가 아니에요. 백제는 이제 이때부터 백제는 누가 원수다 이제? 바로 신라가 원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가요? 이때부터 또 고구려와 백제 동맹이고 신라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쪽 당나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다 또 배우겠죠. 자, 이러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서 나오는 게 어렵긴 한데 아마 요새 최근 트렌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요 흐름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성왕과 진흥왕이 각각 딴 시대에 살았던 게 아니고 동시대에 살았었고 성왕은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했었다. 그리고 요 가야지도입니다. 가야지도는 처음에 금강가야에서 언제 그 강개토대왕 그 사건 때 대가야로 주도권이 넘어간다 그랬죠. 신라로 왔던 왜군들, 일본 애들 여기 일본 애들이 같이 왔잖아요. 이렇게 왔다가 백제랑 왔다가 강개토대왕이 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 해안선을 못 가게 막으니까 여기로 도망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밑에 맞죠? 그러면서 강개토대왕이 어떻게? 같이 작살냅니다. 맞죠? 그러면서 금강가야는 어떻게? 대가야로 이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고 이 금강가야를 멸망시킨 때 누구다? 법으로 흥했던 법흥왕.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가야에 맹주했던 이 대가야는 누가?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 때 멸망시킨다. 이렇게 연계해서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양적 선비고 이게 북한산 순수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비석이 서울에 있는 비석이 아니고 이게 경주의 비석입니다. 경주에 있는 돌을 이걸 들고 낑낑낑해서 북한산에 세워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만큼 나의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섬덕여왕인데 섬덕여왕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첨성대를 만들었다. 즉 여왕이다 보니까 힘이 약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늘의 뜻을 잘 읽고 나는 바로 날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런 첨성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릿속에 꼭콕인데 고국원왕은 뭐였죠? 원망스럽게 누구한테? 근총한테 죽었던 왕이고 고국천왕은 내가 바로 왕, 내가 고구려의 왕은 그 하늘이다. 이때 부자상속이 바뀝니다. 고구려는 이때 초기죠. 엄청 초기죠. 맞죠? 엄청 빠른 시기의 왕입니다. 근데 내무랑 때 이미 거기는 이빨로 하고 있잖아요. 맞죠? 얼마나 미개해 보이겠습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진대법. 진대법은 뭐다? 크게 베푸는 거. 보다 쌀이 없으면은 봄이 되면 흉년이 들면 쌀이 없잖아. 그때 쌀을 빌려주는 거. 을파소의 건의였고, 그 다음에 미천왕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있어서 했는 거고 낭낭 대방을 점령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국원왕이 뭐다?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고국원왕이 원망스럽게 죽은 왕. 평양에서 죽습니다. 누구한테? 근초고왕한테. 그리고 흔들흔들 거리다가 그거를 다시 잡기 위해 정성이로 갔던 게 누구다? 소수림왕. 소수림은 어떻게 왔냐? 고구려 소수림왕은 소수를 위한 왕이구나. 소수를 위한 정책을 합니다. 즉
헌법 이거 아무나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소수만 만들잖아. 소수를 위한 소수리만. 그 다음에 불교. 불교 처음 들어왔을 때 다 믿었나요? 모든 국민이? 아니죠. 모든 백성들 중에 소수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수리만 때 불교를 수용했다. 그 다음에 태학. 태학은 학교입니다. 학교. 수도에만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사람 들어갈까요? 귀족들 자체만 들어가죠. 즉 소수만을 위한 학교다. 태학.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제. 침룡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그 다음에 비류왕 때 같이 연결해서 되겠습니다. 비류왕과 눌주왕 때 뭐다? 나제의 동맹을 맺게 된다. 누구 때문에? 장수왕의 남진정책. 평양으로 이사를 한 후에 밑으로 맞죠?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시왕 때는 백제 동성왕과 결혼 동맹을 맺기도 한다. 이 동성왕이 죽고 누구? 무령왕이 왕이 되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콕콕까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형세인데 기출문제인데요. 지금 이거 땅이 누구죠? 정성기? 한강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고구려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정성기구나. 그리고 강개토 대왕입니까? 장수왕입니까? 장수왕 때 한강역을 다 차지했다. 장수왕 시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중원 고구려비 이거 언제였죠? 장수왕이 내가 중원을 차지한 걸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운 거였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2남로 이거는 언제였죠? 무령왕이잖아요. 무령왕. 무령왕 때는 언제입니까? 장수왕 죽은 이후잖아요. 맞죠? 장수왕 죽은 이후잖아요. 그 다음에 신라의 왕의 칭호를 마리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거 언제부터죠? 내무왕 때니까 강개토 대왕 때부터 마리간 썼으니까 맞죠? 내물 마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지금 마리간 쓰고 있겠죠. 맞죠? 맞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러면 왕 아닌가요, 선생님? 왕은 언제였죠? 지증왕 때. 지증왕 때 언제입니까? 무령왕이랑 거의 같은 시기에 왕위로 올랐는데 이때 언제였다? 장수왕이 이미 죽고 없을 때잖아요. 그때는. 맞죠? 그러니까 이후 일이고 이 시기 아니죠. 그 다음에 금강가야 중심이 아니고 이때는 언제다? 강개토 대왕 사건 끝난 이후니까 이때 가야의 중심은 금강가야는 어디? 대가야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답은 2번이고요. 드디어 금강가야를 가지고 2차 돈의 순교,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가야를 멸망시키고 누구다? 법으로 행했던 법흥왕. 법흥왕을 쭉 찾습니다. 찾게 되면 법으로 행했던 거, 법을 선언했던 거, 관등과 공복, 법으로 선언했던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뭐 해설을 보시면 다 내용 아시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3강 끝났습니다. 지금 원래 예상됐던 시간보다 좀 오버가 됐지만 그만큼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오버를 했겠죠. 맞죠? 꼭 이 부분 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고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던 그런 암기법이나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사실들, 흐름들 그거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들어주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4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